소화도 문제,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문제, 장 점막 손상 같은 거, 이런 거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의 원인이 되고, 일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미세 플라스틱 기준부터 한번 봐야 돼요. 어떤 것을 미세 플라스틱을 하느냐. 대개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해요.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햇빛이라든지 이런 노출되면서 쪼개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아주 미세하게 이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온갖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생수 먹는데 뭐 페트병 쓰면은 그런 데도 있고, 또 플라스틱 제품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그런 데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일단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프탈레이트 같은 거, 특히 플라스틱 중에서 유연한 플라스틱이 더 위험해요. 딱딱한 플라스틱보다도 유연한, 이게 플라스틱 유연제가 바로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이거는 프탈레이트가 들어갔다 생각해야 되죠. 이런 플라스틱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이것 자체가 그렇게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했을 때 우리 안에 특히 폐 같으면 우리 폐포에서 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어떤 산소 순환을 억제를 하고, 또 아니면 염증을 일으키고, 또 특히 우리 음식 통해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장에서 염증을 많이 일으켜서 소화도 문제,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문제, 장 점막 손상 같은 거, 이런 거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의 원인이 되고, 또 장을 나쁘게 만들면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암을 잡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같은 것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금속이나 이런 발암물질들을 오랫동안 잡고 있게 되면 이것 또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모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게 먹는 거하고 따뜻하게 먹는 거, 이 플라스틱 병에서 따뜻하게 먹는 게 안 좋습니다. 우리가 찬 것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나빠요. 하는데 플라스틱 제품에서는 따뜻하게 했을 때 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고 봐야 돼. 둘 다 안 좋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좋으려면 따뜻한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 체온도 올려서 면역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하고 접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있는 발암물질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 보면은 지금 특히 환경 호르몬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막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고 어떤 환경 호르몬적인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발암물질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특히 우리 이제 주부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고, 특히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폐암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요즘에 산재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로 많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방기구들이 특히 이제 프라이팬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안에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주방기구들이 사실 특히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작용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단은 뭐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근데 딱 꼽으라면 뭐 이 정도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뭐 고래 뱃속에서 죽어 있는 사체에 보니까 막 미세가 꽉 차 있고,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주는 영향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환경 호르몬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프탈레이트 같은 게 많이 있게 되면 이런 환경 호르몬이, 특히 유사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발암물질이거든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생식기 쪽에 있는 암을 잘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팝스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팝수가 잔류 그 오염 물질, 이걸 말하는데 이 팝수는 수십 년 동안 몸 안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제초제로 고엽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고용 성분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보느냐? 되게 여러 가지 아직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1mm 이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본다. 또 어떤 경우에는 0.3mm 그러니까 300 마이크로에서 한 500 마이크로 이하가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본다. 이런 그 어떤 정확한 규정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이제 이리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어떤 한 곳에 막히게 되거든요. 막히면서 여기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이 염증이 오래 되다 보면은 이게 암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나 아니면 팝스나 이렇게 아니면 물리적으로 막혀서 염증을 일으켜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특히 암 환자들이나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하고 접근하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머리카락 모발 검사를 할 때 제일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수은이에요. 수은 검사를. 수은은 이 자체로는 암을 일으키는 그런 발암물질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은이 이 갑상선 기능을 떨쳐요. 저는 우리 암에 있어서 갑상선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역을 높이느냐 마느냐에서 갑상선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중요한데 수은은 갑상선이 호르몬이 두 종류가 있어요. T4라는 게 있고 T3가 있어요. 그래서 T4는 비활성형이에요. 그리고 T3가 활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4가 T3로 바뀌어야 갑상선 호르몬으로서 기능을 해요. 근데 T4가 T3로 바뀔 때 이게 수은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면은 T3가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T3 활성형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면역 기능을 떨쳐버리거든요. 면역을 할 때 갑상선하고 이게 따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면역이거든요. 그런데 수은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은은 빼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은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수은이 높냐면 되게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가 충치 이렇게 갈아내고 나면은 이렇게 까맣게 떼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말감이거든요. 요즘엔 아말감을 안 쓰죠. 내진이라는 걸로 해서 이빨색하고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걸 하지만 예전에는 그 까만 거. 근데 지금도 막 환자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은입니다. 여기에 있거나 또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오염이 돼서 수은이 이렇게 바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래 사는 생선이 뭐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제 바다에 뭐 심해 바닥에서 사는 생선들 있잖아요. 이런 뭐 문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수명이 짧은 생선은 괜찮지만 수명이 긴 생선들은 수은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모발 검사를 해서 수은이 있는가 없는가.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이거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 검사에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빼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이 되면 빼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발견이 안 돼서 못 빼는 거죠. 그렇지만 발견이 안 됐을 때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어 있으면 면역은 떨칩니다. 그래서 수은은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금속이에요. 항생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세균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생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상처를 낫기 위해서 감염 안 되기 위해서 항생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항암을 하게 되면은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그런데 이제 뭐 폐렴이라든지 또 어떤 부위에 감염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항상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생제는 당내 미생물 있잖아요. 이 미생물도 다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항생제에 저항하는 세포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이 저항하는 미생물들은 대개는 보면은 나쁜 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하고 관련해서 그럼 항생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장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장이 엉망으로 만들어지면 일단은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그리고 우리 장 안에서는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항암 물질도 미생물에서 만들어지고 면역을 높이는 물질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신경 호르몬 같은 거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을 또 같이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기능이 나빠져서 면역도 떨어지고 어떤 우리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항생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항생제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항암을 하잖아요. 항암을 하게 됐을 때 항암의 내성이 빨리 오게끔 하는 게 또 항생제가 영향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요즘에는 어떤 기본적인 항암 외에 면역 항암제가 관여하는 게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면역 항암제가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근데 효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생제를 썼을 경우에는 장 기능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면역 항암제의 내성이 빨리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생제 투여를 중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 기능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아니면 포스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써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은 이 훨씬 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성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은 치료하는 가운데 항생제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항생제는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를 썼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실은 면역이 우리 암 세포에 대한 면역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이제 비슷하거든요. 같다고 봐요. 우리가 T세포나 NK세포가 주로 이제 관여를 하는데, 감기에 걸리는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면역을 같이 이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감기에서 가능한 한 항생제를 사용을 않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죽질 않아요. 바이러스는 단지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고 2차 감염으로 세균이 감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항생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기침하고 가래나고 콧물 나면 바로 항생제부터 써버리거든요. 근데 가능한 한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정말 어떤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됐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항생제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장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특히 항암이나 수술하고 난 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환자들 같으면 그런 보완을 꼭 필요합니다.